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총선을 앞두고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보수 성향의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5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1%, 무소속 김영진 후보 10%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33%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문대림 후보가 59%로 가장 높았고 고광철 후보 23%, 김영진 후보 10%였습니다. 문대림 후보 지지도는 40대와 도두 외도 2호동, 화이트 칼라에서 높았습니다. 고광철 후보 지지도는 70세 이상과 주부에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6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13%, 무소속 김영진 후보 4%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대림 후보는 73%, 고광철 후보는 74%, 김영진 후보는 65%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36%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5%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이 7%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4%, 국민의미래 23%, 조국혁신당 20% 순이었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3%,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8%,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8%였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번에는 제주시 을선거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이 경쟁을 펼치는데요. 김한규 의원이 후보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에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을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6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24%,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 3%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37%포인트입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김한규 후보가 64%로 가장 높았고 김승욱 후보 26%, 강순화 후보 3%였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대부분 연령과 지역, 직업에서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는데 특히 40대와 봉계동과 삼양동, 화이트 칼라층에서 높았습니다. 김승욱 후보 지지도는 60대 이상에서 높았고 1차 산업 종사자와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68%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12%보다 높았고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 1%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한규 후보와 김승욱 후보 모두 77%, 강순화 후보는 5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32%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6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이 9%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3%, 국민의미래와 조국혁신당이 22% 순이었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9%,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5%,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5%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번에는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무소속 이명문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위성권 후보가 고기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가 5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37%, 무소속 임형문 후보 1% 순이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는 17%포인트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위성권 후보가 56%로 높았고 고기철 후보는 40%였습니다. 위성권 후보 지지도는 30-40대와 대정 안덕 지역,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종사자에서 높았습니다. 고기철 후보 지지도는 70세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 주부에서 높았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성권 후보가 62%, 고기철 후보 23%였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성권 후보 85%, 고기철 후보 82%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53%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이 9%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연합 20%, 국민의미래 24%, 조국혁신당 22%였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78%,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14%,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6%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세개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 601명에서 602명, 모두 1,8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송재호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얻기 위해 합류해달라는 중앙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문대림 후보와 원팀 구성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2대 총선의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의 신고가 실시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승선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과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내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은 같은 기간에 선거 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 제주시 도심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에 질주를 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에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쫓아가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검거된 운전자는 자신을 쫓는 차량이 무서워 도망갔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승용차. 순찰차가 바짝붙어 따라가고 하얀 SUV 차량까지 뒤쫓습니다. 얘 속도가 100km가 넘었어.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불법 유턴을 하며 도망갑니다. 이건 노현초 사거리야, 노현초 사거리.
와, 또 유턴이나요? 네, 또 유턴했어요.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가 일어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차선을 넘나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고 다른 운전자가 쫓아가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거 뭔가 음주운전 차량이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쫓아가 갔죠. 조금 두려웠어요. 딴 사람이 사고 날까봐. 네, 그것 때문에 쫓아가려고 했던 욕심이 좀 컸을 거예요. 광란의 질주를 한 차량 운전자는 20대 여성.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15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고 20분 넘게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도 무시했고 결국 시민 신고자와 순찰차가 진로를 완전히 막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차례 정도 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거를 했는데 그때도 다시 또 도망가려 해가지고 순찰차로 해가지고 운전석 쪽을 충격해가지고 검거를 한 거거든요.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는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전자를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25일까지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제주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학생 248명 가운데 186명이 휴학계를 내면서 개강을 2차례 연기한 제주대 의대는 휴학계를 내지 못하는 1학년을 중심으로 학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 학생들도 전공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 농민의 길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기본법과 필수농자재 지원법, 양곡관리법 등 농민 3법 제정과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를 제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이 농민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보험회사의 영업 논리에 맞는 보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